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이며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됩니다.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디자인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 디자인을 혁신 도구로 활용하여 디자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솔루션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소셜 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디자인 주도로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확산. 그 결과를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에서 공개합니다. 사회적 디자인 혁신가들과의 소셜 임팩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네, 2021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오늘 혁신기업으로 또 함께 해주신 10개사 기업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모데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셜 비즈니스 디자인으로 혁신하다. 이 뜻깊은 자리 저도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은요,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2021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는요, 지난 4개월간 디자인 주도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거친 사회적 기업 10개사의 피칭 발표가 이어지겠고요.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면 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화된 부스도 여러분들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선보이는 이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룩했는지 함께 만나보시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상담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현장에는요, 피칭 발표 기업 10개사와 그리고 투자사 관계자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또 귀빈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데모데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시 우리 귀빈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국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진모 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 김승필 심사영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캠프 양승희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신본 투자 파트너스 신주현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SB 파트너스 최규호 책임심사용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BNK 투자증권 한상유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KT 이종일 글로벌 사업 개발팀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영균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한세 예스24 파트너스 송진영 수석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더스 엔젤 클럽 차영묵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FMC 엔젤 클럽 김아론 클럽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네, 심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벤처 파트너스 조재희 차장님, 다음은 또 지구 파트너스 주복기 부사장님, 루트 벤처스 오병석 수석 심사영님, 그리고 금융 나침반 엔젤클럽 강성균 대표님, 플라잉 더치맨 엔젤클럽 오상훈 클럽장님, 광화문 클럽 이재진 회장님, 그리고 프라이빗 50 엔젤클럽 오강록 심사용님,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이석배 부사장님, 그리고 플러스 CID 최주호 부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우리 함께 해주신 귀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 국장님, 네,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상모입니다. 오늘 소셜디자인 데모데이 행사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환영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진모 부원장님,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방금 소개받은 투자사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지구온난화와 같이 여러 사회적 난제들이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그 출발 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설립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충실한 결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매달 63만 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서 영속적인 기업들에 대한 갈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소비자와 고객 수요에 어떻게 있는지를 발견하고 사회적 디자인이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디자인을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혁신 도구로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인력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디자인이 적용되면 사회적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지속적인, 영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큰 가치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물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자리를 함께한 10개의 기업들을 이야기에 투자자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뜻깊은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또 소비자의 그런 니즈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영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힘이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진모 본부장님께서 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 이진모입니다.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국장님, 투자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국내외 투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기업 등을 비롯하여 약 3만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가치 실현을 있어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은 대부분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정부와 사회의 도움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디자인 개발을 통해 친환경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정부 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을 돕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4개사를 지원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호텔, 공항 면세점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유통 채널에 입점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제공해 만든 넥타이는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착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데모데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10개사가 성과를 발표합니다.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한 발 앞서 실천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기업들에게 또 힘이 돼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ESG에 집중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 디자인 사업 그 의미와 그리고 그간의 성과까지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10개사를 하나씩 만나봐야 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2021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 이제 혁신 우수기업 10개사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기업당요 7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발표 후에는 여기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Q&A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요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분이 주어집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무대 앞에 타이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잘 체크하시면서 7분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실 기업은 공공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몽세누, 세 번째는 TAB, 네 번째는 영DK, 다섯 번째 기업은 돌봄드림입니다. 그리고 잠시 한 10분 정도 한숨 좀 돌리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콩트라플로우, 일곱 번째 엔젤스윙, 여덟 번째는 킹스파머스, 아홉 번째 기업은 U2 시스템, 마지막 열 번째 혁신 기업은요 플리마코 협동조합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발표는 공공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간은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서 창작자와 제작자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입니다.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그리고 MG 고객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손쉽게 디자인 굿즈를 제작하고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온디맨드 굿즈 서비스 위드 굿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의 굿즈 비즈니스 파트너 위드굿즈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공공간의 신윤희 대표입니다. 공공공간은 환경적인 임팩트가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공공공간은 그동안 개발해온 다양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들을 베이스 상품으로 활용해서 창작자들이 손쉽게 본인들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위드굿즈라는 서비스는요, 한 개부터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팬들과 크리에이터들은 굿즈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보다 저희 실제 유저들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 타겟별로 원하는 소구점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서비스에 반영하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프리A 투자 시리즈를 완료하고 이번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도화된 핵심 기능들과 제품들을 활용해서 보다 규모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 국내 마켓시어를 보다 성장시키고 2023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 아시아 대표 온디맨드 굿즈 마켓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굿즈로 크리에이터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위드굿즈 플랫폼의 공공공간 신윤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공간의 신윤희 대표입니다. 나만의 취향을 담은 굿즈 단 한 개부터 제작에서 판매까지 온디맨드 굿즈 마켓 플랫폼 위드굿즈 서비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생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 또한 예술을 전공했고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컨텐츠를 즐기고 소유하는 트렌드와 함께 양산품이 아닌 개인의 취향을 담은 컨텐츠 굿즈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컨텐츠들을 활용해 굿즈 마켓에 진입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비즈니스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드굿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창작자 커뮤니티는 소비자와 아트 굿즈를 연결하는 온디맨드 커머스 위드굿즈를 통해 컨텐츠의 매력과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한 개부터 주문 제작, 판매,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나만의 취향에 맞는 아트 커스텀 굿즈를 체계적인 생산 관계를 통해 맞춤형 고품질 굿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공공간은 소셜 분초로 ESG 제품 디자인과 제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들과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ESG 디자인 제조와 SCM 역량, 그리고 국내 제조기업과 예술 디자인 기업, 콘텐츠 창작자와의 네트워크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자산은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켜가는 데 핵심 자원과 역량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위드굿즈 서비스로 공공공간은 컨텐츠와 제조를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위드굿즈 첫 번째 장점은 자체 원스톱 주문 제작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조 네트워크를 활용한 SCM을 통해 생산량 증가 시 시설과 자산의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특장점은 자체 내부 개발 시스템을 통해 손쉬운 편집으로 온라인에서 굿즈 만들기가 1분 안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동안 갖고 왔었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베이스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드굿즈의 베이스 상품은 홈 인테리어 소품 위주로 재생 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굿즈군들입니다. 이는 POD의 특성상 불량 시 폐기되는 폐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타 경쟁사와는 다르게 재생이 가능하며 이는 환경적 가치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드굿즈는 B2C, B2B, B2G의 유기적인 매출 성장 루프를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해 MZ 시장의 굿즈 트렌드를 이끄는 컨텐츠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위드굿즈는 기업들이 커뮤니티 소비 시대에 취향 소비를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드굿즈 컨텐츠 내 민감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상품 기획, 개발, 테스트, 프로모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 브랜드 계정으로 B2B 비즈니스화하고 B2C에서 창작자들은 기존의 위드굿즈 내 다양한 프로모션과 유료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팬덤화를 진행하며 트렌드 메이커, 비즈니스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주문 제작자들의 경우 다양한 창작자들과 B2B의 다양한 브랜드 굿즈들의 재미난 굿즈들을 통해 트렌드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 풀을 활용해서 B2G에서는 컨텐츠 활용을 통한 공동 개발 사업을 연결하며 집합적인 소셜 임팩트를 연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드굿즈는 현재 46,192명의 정회원과 창작자 회원 5,925명을 확보하고 거래 창출 역량이 있는 창작자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SNS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의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었는데요. 창작 활동과 굿즈 비즈니스 연계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고 바이럴 또한 활발한 그룹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B2C 고객의 활동 분석을 통해 트렌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B2B 비즈니스 매칭 연계와 B2G 사업에서의 가치 재현과 기획으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회원 수 중 가장 활성도가 높은 세그멘트는 MZ 여성 그룹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한 B2B 브랜드 굿즈의 개발 사례들입니다. 대기업 CSR, CSV 프로젝트들,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과 협력하며 ESG의 가치를 담은 트렌디한 굿즈를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드굿즈는 2020년 1월 공식 서비스 런칭 후 매출이 2,800% 이상 성장해 왔으며 B2C, B2B 시장의 검증을 통해 스케일업 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POD 시장은 현재 초기 성장 단계이며 초기 진입 경쟁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드굿즈는 제작 판매 기반의 기존의 POD 시장에서 나아가 선도적인 유저 활동 그리고 트렌드 세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소비 시장을 리딩하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현재 3만 명의 활성 유저들은 트렌드 메이커이자 쉐어러로 취향 소비, 팬덤 소비의 핵심이며 ESG 가치에 공감하는 MZ 트렌드에 부합하며 이 숫자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위드굿즈는 K 컨텐츠 산업의 중심에서 컨텐츠 커뮤니티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실험해온 플랫폼의 시장 확장 공식들이 산출되었으며 서비스와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2년 내 연간 매출 200억 달성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집합적 영향을 만들며 지속 가능한 굿즈 트렌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드굿즈에 투자한다는 것은 급변하는 소비 시스템에서 트렌드를 리딩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리즈에서 최소 10억 이상의 투자 금액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기존의 검증된 시장 공식들을 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공격적으로 마켓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SCM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케일 없이 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K 컨텐츠 굿즈 커뮤니티로 성장하겠습니다. 공공공간은 예술과 경영을 전공한 대표와 서비스 디자인 개발, SCM 관리 영역의 인력 구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 투자 후 개발팀과 마케팅 영어팀의 강화로 앞서 말한 성장의 기동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커뮤니티의 소비의 넘버1, 지속 가능한 굿즈 트렌드 시장의 리더, 위드굿즈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위드굿즈에 대한 이렇게 설명 발표 함께 하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심사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되게 유의미한 숫자의 창작자 회원을 6,000명 가까이 확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은 거래가 창출되고 있는 창작자 비율이 16% 정도인데 이제 주로 이제 소위 인기 있는 약간 나노 인플루언서 수준의 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 플랫폼이 좀 더 확장성을 띠려면은 아무래도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거래 창출이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인플루언서인 분들 말고 이제 나머지 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거래 창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매달 신규 창작자 발굴을 위해서 이달의 작가라는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작가님들은 아직까지 1,000명 이하의 팔로워 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신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인플루언서로 확장이 가능한 신규 창작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분들의 스토리들을 저희 이제 프로모션에도 활용하고 다양한 이제 SNS 마케팅과 연결하면서 그분들의 스토리들을 확장해 가면서 실제로 저희 창작자 중에서는 500명 미만의 팔로워였다가 저희 이달의 작가에 소개되는 순간 1,000명 이상의 이제 팔로워들이 이제 500명 이상 더 증가하게 되면서 또 나노 인플루언서로 좀 성장하신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이제 어떤 컨텐츠 발굴 능력과 이제 컨텐츠 제공 능력들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 내용인데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들이 사실 많이 생겼잖아요. 뭐 아이디어스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투자 유치가 된 스터닝이라는 플랫폼도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어쨌든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 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이점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들만의 좀 엣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즘에 다양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베이스 품목들, 그리고 실제로 SCM까지 연결하고 저희는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 B2B 프로젝트 시장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시장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크리에이터들이 각계 전투를 통해서 각자 도생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켓, 그리고 이런 ESG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 때문에 저희 플랫폼 안에서도 보다 좀 더 활동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제 기회들을 이제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저희도 연계하고자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 한 1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인력 상황 중에 서비스 디자이너랑 경영 기획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 제조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은 뭐 자체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한 8년 동안 사실은 창업을 해오면서 자체 브랜드 진행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 기획들이나 생산 진행들을 해오면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생산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디자인 팀이 있는데 제품 디자인 팀에서 모든 생산 관리와 그런 이제 제조 네트워크 시설들을 관리하면서 저희만의 SCM을 구축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빠르게 저희가 개발상에서도 개발의 어드민상에서도 조금 더 온라인상으로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1단계로 이제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요. 네, 공공공간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과 함께하는 질응답 저희 한 5분 정도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를 또 만나봐야겠지요. 두 번째 발표 기업은 몽세누입니다. 몽세누는 환경을 위한 패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확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데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운영 과 패션 솔루션 제공에 대한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패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다 주식회사 몽세누를 운영하는 박준범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몽세누는 환경 문제와 패션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로맨틱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인 제품 생산과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몽세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로맨틱한 패션 솔루션,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소비 확산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몽세누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몽세누, 그리고 리포지션 라인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속 가능한 제품이 개발과 디자인이 필요한 B2B 기업과 관공서에 저의 제품을 컨설팅해주고 또 제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버추얼 쇼룸입니다. 디지털 쇼룸에서 몽세누의 어떤 감성과 그리고 가치, 저희만의 솔루션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쇼룸과 버추얼 쇼룸을 만들어서 더 많은 소비자와 그리고 바이어,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충분히 몽세누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몽세누는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서 고객과 어떤 접점이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고객들의 어떤 리뷰와 고객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화해서 제품에 반영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몽세누 버추얼 쇼룸을 만들 때도 고객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몽세누의 버추얼 쇼룸 그리고 디지털 쇼룸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터뷰를 하고 심층 설문을 하고 FGI 설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객 경험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유치하면서 그렇게 서비스 디자인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우선 몽세누 브랜드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생각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판매 유통처를 뚫어서 글로벌 시장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꼭 미국과 북미 유럽 시장도 뚫어서 브랜드는 앞으로 글로벌 지향을 하며 계속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좀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에서 명실상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그런 패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과 단체들에게 저희만의 솔루션 그리고 저희만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디자인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장할 생각입니다.
이상 지속가능한 패션의 새로운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몽세누의 박준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을 위한 로맨틱한 패션 솔루션,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몽세누를 운영하는 박준범 대표입니다. 2011년 탄생한 이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는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2014년에 런칭한 이 아다이러라는 패션 브랜드는 현재 기업 가치가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패션 브랜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회사를 창립한 대표자가 패션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둘 다 국내 브랜드라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 두 패션 브랜드 모두 자신만의 정의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테크 회사들은 보통 성장화와 어떤 상용화를 하면서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품 엄청나게 기업이 성장하는데요. 이 디자인과 이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런 정의와 철학이 이 트렌드를 만드는 원천 기술일 수 있습니다. 몽세누는 패션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소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치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50% 넘는 MZ세대가 소비 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고 66%가 MZ세대의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선호하는데요. 6조 시장의 패션 시장 규모가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76%의 소비자가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20년을 태어나 자라왔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 처음 이 몽세누라는 것을 창업했습니다. 정말 패기로웠지만 시장 관점이 없었던 이때는 2018년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몽세누를 처음 시작하였는데요. 너무 환경적인 것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디자인과 환경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 브랜드와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환경을 위한 어떤 로맨틱한 경험을 주겠다는 본질로 패션 브랜드를 정의하여 4개의 솔루션과 4개의 컬렉션을 현재까지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5세에서 32세 남성, 제가 고객이 될 수 있는 그 타겟을 선점하여서 빠르게 디자이너 브랜드를 지향하는 하이엔드 포지션에서의 몽세누의 패션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건축물의 양식에서 디자인 요소를 따온 리사이클 재생 데님 3종 세트를 런칭하였고 국내 최초로 전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든 이런 풀 컬렉션의 서스테이너블 컬렉션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제품들의 특성은 어떤 소재 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품질 높은 디자인과 퀄리티 높은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몽세누의 차별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페트병 재생, 폐기물 재생 의류 제품들, 목재 펄프와 대나무로 만든 이런 바지들, 그리고 제거 원단과 버려지는 어떤 폐기 원단들을 다시 재생 강화해 만든 멋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0만 원에서 40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글로벌 1등이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포지셔닝을 보면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가격적으로 경쟁이 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들은 대부분 아웃도어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가치와 디자인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떤 패션 브랜드들은 너무나도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포지셔닝은 지금 굉장히 유의미하고 니체 전략을 뚫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만의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만 했는데요. 저희는 가격 경쟁력, 효율성, 그리고 디자인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저희만의 에센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게는 5가지에서 7가지가 있던 공정을 3개의 공정으로 단축시키고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만의 상품 개발이 가능한 소재,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브랜딩의 어떤 3축의 요소를 완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였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걸 개발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K이노베이션, 종합화학 이런 큰 기업과 함께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한 원단 혹은 국내 최초로 버려진 사일리지, 비닐하우스 등을 재생한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브랜딩과 소비자 경험의 어떤 피드백을 위해서 친환경 패키징과 라벨화를 완료하였고
제품과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소품종, 다생산, 그리고 세일이 거의 없는 전략,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등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몽세누는 현재 트렌드를 이끄는 다양한 수많은 셀럽들이 저희가 따로 마케팅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는 바이럴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명품 브랜드와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태그하여 몽세누의 제품들을 착용샷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100명은 구매 고객들 대상으로 디자인 리뷰를 받았을 때는 가격 만족도가 70%에 달하였고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98%, 그리고 공통된 매력 포인트로는 디자인과 매력적인 브랜딩을 뽑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친환경 남성 패션 브랜드 중에서 의류 제품의 다양성이 1등이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평균 5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하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은 이미 100%의 성장 확보를 하는 매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패션 시장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경쟁이 크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3,000조에 달하는 패션 시장에 대비해서 이 6조라는 패션 시장, 친환경 패션 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몽세누가 스케일업한 최정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를 형성하고 어떤 소비자에게 인식이 되기까지는 진입의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선점해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통한 선점 효과를 현재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국내외로 유통처들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고, 오프라인 또한 계속 편집샵에서 입점을 하며 저희 유통처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같이 이번에 개발했던 것 자체로 그 디지털 쇼룸을 구축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유럽 그리고 북미 진출을 하기 위한 구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그냥 열심히 제품 만들고 진정성 있는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 조금의 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자사 제품을 계속 이용해 주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의도치 않은 B2B와 B2G에 대한 고객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제품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빠르게 저희는 대처를 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객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컨설팅과 제품 생산 대행이라는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포트폴리오로 한솥도시락의 전국의 유니폼에 저희 제품 납품하는 것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르게 B2B, B2G 고객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카탈로그나 폐쇄몰 그리고 가치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B2B와 B2G를 초기에는 성장할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B2C에 대한 성장을 계속 전략을 고수해 나갈 생각이며,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는 미친 팀워크가 있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유능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2030년까지 패션 브랜드 10개, IP 100개, 그리고 자체 친환경 소재 10개, 그리고 저희의 조직 100명을 구축을 하여 5년 내 200억 매출을 달성을 하고 2030년까지 10개 브랜드와 성장할 수 있는 컴퍼니 빌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기준, 주식회사 몽세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세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 이제 이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주회사 신영균입니다. 현재 매출액 대비 자본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면, 본인이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까지 들어간 자본은 2019년 시드 투자 한번 받은 것 이후로는 총 들어간 자금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저희가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10억을 받으면 1년 반 동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두 번의 운영 비용과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 그리고 마케팅 홍보
그리고 B2B와 B2G에 지금 저희가 조직을 구축하는데 1년 반 동안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판로가 마케팅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네, 우선은 저희가 그냥 콜드메일하고 제가 그냥 직접 뚫어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어놨는데요. 저희가 산업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쇼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나 해외 한 곳과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들이 알아서 이제 모든 판로를 뚫어주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 쇼룸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패션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고 제품 경쟁력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 브랜드만 쇼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쇼룸 비즈니스 전략을 지금은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로 저희는 쇼룸 계약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신본 투자 파트너 신주현입니다. 네,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 포지셔닝이라든지 뭔가 정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뭐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비슷한 포지셔닝으로 누구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자인 공정에서 이제 디자인 공정을 줄여가지고 뭔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자인 요소라든지 재사용 제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느끼기에는 소재 개발이랑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잘 보여지진 않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디자인을 다 하고 그러면 디자인에 맞는 소재를 좀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재가 안 찾아지면 디자인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뭐 이 디자인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시간 낭비가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저희는 애초에 어떤 디자인을 할 소재를 같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소재에서부터 디자인이 역으로 이제 출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확연하게 줄고 또 애초에 그 소재를 위한 디자인과 제품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디자인하고 실제로 샘플을 만들고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제조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 개발 파트너가 있고 내부 디자이너가 있고 그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신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소재 개발을 그냥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개발을 할 때부터 이제 뭐 아까 그런 협력되어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 대기업과 함께 이런 소재를 만들어야만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제품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계약 관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제가 2019년에 환경부랑 SK이노베이션의 그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면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의 집중 우수 기업으로 좀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좀 인큐베이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리소스들이 제가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뭐 수급이 가능하고 좀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파트에서 좀 그런 협력이 좀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뭐 조언 아니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B2B나 B2G 부분을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본질이랑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 철학들 이런 부분들은 뭐 서브 사이드 잡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조금 더 B2C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투자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발표 이제 몽세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발표 기업 만나볼 순서입니다. TAB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AB는요, UN SDG의 6번째 목표인 Clean Water and Sanitation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마개형 UV 살균기 제조와 판매를 통한 제조업 기반의 공중 보건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스타트업 TAB 대표 오한종입니다. 저희 TAB는 개발도상국의 수익성 질병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마개형 식수 UV 살균기인 라디스를 발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에 2,000대의 제품을 기부하였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고질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와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와 해외 선진국에도 위생에 대한 주의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수익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TAB는 개발도상국의 질병 없는 깨끗한 내일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TAB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TA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스타트업 TAB입니다. 식수 속 세균을 99.9% 제거하는 마개형 UV 식수 살균기 라디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국내 페트병 쓰레기 배출 문제입니다. 그린피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1년에 약 49억 개의 페트병 쓰레기가 배출되고 처리 비용만 약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생수 음용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한 2달 전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생수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기 전부터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예.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 절반 이상에서 세균이 검출되었고 수질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오픈 후에는 더 급격하게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이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를, 앞서 설명한 문제를 마개형 UV 식수 살균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있는 페트병에 있는 뚜껑 대신 저희 제품을 결합하고 버튼을 누르면 UV 램프가 작동합니다. 2분 동안 작동하고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식수의 미생물을 99.9% 제거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TAB는 수자원공사 협력 스타트업으로 KCL이라고 하는 기관을 연결받았고, 시험 성적 결과 99.9% 대장균이 사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KC, C, FCC 인증도 모두 완료되어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부분 디자인권을 통해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권리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아프리카에 등록이 되었고 유럽에 출원 중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캠핑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저희가 아마존 US를 통해서 캠핑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 수정까지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TAB는 실제로 필드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이라는 공모전에서 지원을 했었고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 좋게도 삼성전자 후원을 받게 되어서 3억 원 정도를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요. 그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금연까지 모두 제작을 완료했고 현재 30만 대까지 찍어낼 수 있는 양산 체계를 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산 체계를 확립해 놓고 2,200대 정도를 생산하여 2,200대는 국내 마스크 살균기로 나머지 2,000대는 라오스와 필리핀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필드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는 단 3개월 만에 저희가 수인성 질병 발생률을 보시는 라디스로 절감을 시켰고요. 국내 시장으로는 이렇게 생수 시장에 진출할 물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고 국내 3분의 1 정도에 되는 가정들이 생수를 식수로 음용한다고 합니다. 약 66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약 10% 정도만 생수 음용해서 라디스를 사용한 라디스로 프리타처럼 수돗물을 살균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10% 생수를 음용하는 가정을 라디스 사용자로 전환 시 약 1,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경쟁사로는 생수, 브리타, 정수기 등을 저희가 들었고 이런 식수 음용 솔루션에 비해서 저희 제품을 통해서 브리타처럼 수돗물을 음용해서 먹을 시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용성으로 훨씬 더 이득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생수나 브리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입니다. 더불어 계속 구매해야 되고 옮기고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그런 UV 램프로 물을 살균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수나 브리타 필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 배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UV 램프로 충전해서 물을 살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으로는 일반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제 캠핑 카페나 맘카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국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50대 정도의 제품을 기부를 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구매 의향을 밝혀서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물 검토 중에 있고요. 왜 구매하냐고 여쭤보니까 무균실 환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필수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됐고, 왜냐하면 무균실에 계신 이유가 소량의 미생물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여 있는 식수에는 균이 굉장히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판매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충남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에도 영업을 띄어서 저희가 매출을 이렇게 계획입니다. 아마존 입점을 통해서는 저희가 주방용품이나 캠핑용품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B2B, B2C 말씀드렸고, B2G는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건데요. 저희가 코이카 CTS 시드 제1 사업에 이번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화 자금 3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중 6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CDM 사업에 등록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물을 살균해서 먹기 위해 끓이는데요. 끓여서 살균하는 것을 자외선 살균으로 대체하면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3억 원 중에 6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CDM 사업에 등록을 시키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다음과 같이 매출을 낼 계획이고요. 더불어 현재는 중진공의 도움을 받아서 UNGM에도 벤더사로 등록이 되었고, 국제기구 입찰 사업에 투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밖에 나사선을 활용하여 많은 용기가 호환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번 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주전자에 호환되는 라디스, 그리고 군수통에 호환되는 라디스를 추가로 개발을 했고, 군수통에 호환되는 라디스는 현재 금형까지 제작이 돼서 40만 대까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형태의 마스크도 살균이 되는, 물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도 살균되는데요. 이런 다목적 살균기도 마찬가지로 금형 제작 완료되어 현재 30만 대까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젖병 살균기, 젖병에 결합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네. 저희 TAB는 산업 디자이너인 저와 그리고 국제개발 전문가인 김장생 이사, 그리고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정기탁 사업을 2년간 수행했고, 당시에 최초의 지금 보시는 마개형 UV 살균기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단 3개월 만에 수인성 질병 발생률을 60% 이상 감소시킨 성과를 냈습니다. 네,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페트병 쓰레기가 약 49억 개 정도 발생하고, 페트병은 분해되는 데만 해도 한 개당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밖에 수돗물 음용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수기는 약 1,400배, 생수는 700배나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잘못된 식수 음용 방식으로 인해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수질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8위, 스웨덴이 9위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수돗물 음용률을 약 86%나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는 퀄리티가 더 좋은 수돗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음용률이 약 5%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앞장서는 TAB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균을 제거하는 마개형 UV 식수 살균기에 대한 발표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이제 약 5분 정도 주어집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KT의 이종일 팀장입니다. 코이카에서 하는 CTS 사업 말고도 특정 목적성이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특별한 좀 채널링이 좀 되어 있는지, 또 아니 확장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조달 마케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중진공에서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국제기구 입찰 사업에 도와주는, 입찰할 수 있게끔, 투철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최종 선정돼서 하고 있고, 국제기구 이외에는 저희가 국경 없는 기술자회, 과학자회 그런 쪽이랑 좀 협력해서 제품을 올해 이제 가나에다가 3,0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나의 법인도 지금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부분 아까 이제 한 2,000대 정도를 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제기구나 또 국제사회 쪽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부 방식으로 진행되시는 건지, 아니면 조달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매출입니다. 일단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2년 동안 개발하고 이제 양산하고 해서 보내는 후원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남기면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3,000대 정도 가나로 가는 것은 판매로 갑니다. 그것은 국제기구랑 협력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 나나그룹이라고 하는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그런 그 가나 같은 경우에 가내 정수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보내는 겁니다. 더불어서 물 문제도 해결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요거는 개인적인 좀 의견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플라스틱 일회용 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그 관점보다는 위생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된다면 제품을 조금 더 프로모션하고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팬데믹 시국 같은 데서 오히려 좀 웨이스트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안전 쪽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의견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좀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병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뚫게 되신 건지, 그리고 병원 이후에 B2B 파이프라인, 영업 파이프라인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단 스타트업이고 이제 팀원이 4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병원 납품에만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품일 것 같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무균실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소량의 미생물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에 나온 제품은 저희 거밖에 없거든요. 정수기 물 같은 경우에도 받아놓고 나면 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B2B로는 병원 납품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저희 이제 팀원이 연세대학교 교수신데 이제 그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50대 정도를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품을 보시고 이게 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구매까지도 이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B2C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없던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돗물을 안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냥 보완제로서 접근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한 제품인 것 같은데, B2C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도 교육과 더불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실 거라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마케팅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지금 아까 그 시판되고 있는 생수 브랜드 절반 이상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굉장히 맘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 같은 거든 먹어도 되는 검출 안 된 생수, 검출된 생수는 어떤 브랜드. 그래서 우리 맘님들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게시물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맘카페 위주로 저희가 좀 마케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캠핑 용품으로 계획하려고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캠핑 카페 같은 곳에 이제 조금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 용품으로는 약수물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살균해서 많이 드십니다. 저희 제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 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TAB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번째 기업 만나봤고요. 이번에 네 번째 발표를 또 만나볼 순서입니다. 네 번째 발표는요, 영DK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DK는 고령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로컬 영상 미디어 활성화, 그리고 귀농 귀촌 청년 유입, 지역 세대 불균형 완화를 위한 기업입니다. 고령 지역의 빈집을 영상 미디어 세트장으로 사용 후에 로컬 콘셉트 스토어 샵,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작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DK 김도영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령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로컬 브랜딩 콘셉트 스토어샵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과 같은 경우는 일단 고령 지역에 굉장히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빈집들을 영상 콘텐츠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흥미를 많이 이끌게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새롭게 로컬 브랜딩해서 컨셉 스토어샵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영화나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은 세트장을 제작하고 그리고 철폐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음과 더불어 실제로 이러한 세트장을 차후에 F&B 로컬 브랜딩 콘셉트 스토어샵을 만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세트장을 만들 때마다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샵이 나온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린 세트장에 새로운 샵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디자인 중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에 저희는 현재 4개의 F&B 브랜드와 MOU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베이커리, 영농조합, 그리고 와인바 같은 업체들과 현재 MOU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도권과 같은 경우는 현재 집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공시지가를 부담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빈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바라보고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낮은 허들과 높은 수익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컨셉 스토어샵을 현재 개발 그리고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빈집을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 중 하나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빈집을 사용해서 가장 많은 컨셉 스토어샵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령 지역에 대한 컨셉들을 사용해서 가장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2차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와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을 저희가 모델링하고 브랜딩해서 실제로 브랜딩된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보다 편하고 보다 지역에 맞게 용이하게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업을 내게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세 번째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런 약간 희망에 찬 노래들이 굉장히 놀이터에서 많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저희 영DK는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두꺼봐 빈집 줘라 새거 줄게라는 말로 지역에 많이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DK의 김도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빈집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빈집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로컬 브랜드 컨셉 스토어샵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영DK의 김도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고령 지역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먼저 초점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고령 지역과 같은 경우는 이미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만 청년 인구는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빈집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빈집이란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주위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소멸 예정 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산간 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 하나 중에서 영월이라는 지역을 가니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 문제.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저희는 그 중에서 고령화로 일어나는 빈집 문제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빈집 문제가 로컬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집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빈집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빈집이라는 공간에 영상 문화 콘텐츠를 사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늘어나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DK입니다. 빈집을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서울시와 같은 경우도 이 빈집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수많은 예산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베드를 진행했던 강원도 영월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빈집이란 로케이션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귀농 귀촌으로 오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시책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오게 되는 청년들과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워라밸은 보장되면서 허들은 낮고 보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요식업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빈집, 폐공간, 그리고 요식업 사업, 실제로 이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여러 선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모티베이션이었던 가장 큰 로케이션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단에 보시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의 서연의 집이라는 로케이션입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이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로 유명했던 로케이션이고요. 세 번째 사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 빈집이 아니라 마을 자체를 재생시킨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세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개 세트장 그리고 이 3개 로케이션의 가장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역을 리모델링 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리브랜딩을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 자체를 리모델링 하느라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게 될 경우 다시 비싼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빈집이라는 모티브와 그리고 이 영상 미디어 콘텐츠라는 부분을 합체시킨 이유는 실제로 영상 미디어를 제작함에 있어서 세트장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제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빈집이란 골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세트장 같은 경우에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스토어샵이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가치 창출 공간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점은 단순히 청년 인구들이 보다 많은 고령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고령 지역으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잘 적응만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었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인터뷰를 해봤지만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보다 지역에 가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업장만 생기게 된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집값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하라고 하면은 본인들도 다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고요. 저희는 이미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테스트 배드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컬 브랜드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세계에서 성공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K-팝 그리고 K-콘텐츠 자체가 워낙 강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리안 콘텐츠를 접하는 여러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큰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 한국 서버에서 한국 콘텐츠에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부분은 현재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로컬 브랜드가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된다면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었던 특산품과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저희는 현재 5천만 원의 금액만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은 바로 이 방송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통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상업 영화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베이커리를 자체를 리브랜딩 해줬는데요. 실제로 이 휴가 특수가 끝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리브랜딩이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와 함께 협업을 했던 베이커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지면서 영월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과 그리고 군청들과 해서 좋은 라포를 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레퍼런스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들과 추가적인 MOU 협약을 맺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2025년까지 이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개 정도의 로컬 브랜드 콘셉트 스토어샵 프랜차이즈를 열고자 합니다. 현재 폐광 지역에 대한 색채가 굉장히 강한 영월, 정선, 태백 이 지역들을 필두로 좀 더 많은 지역에 저희 사업을 퍼뜨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과 같은 경우는 영상 미디어 제작과 모션 그래픽 그리고 인포그래픽과 같은 후시 작업에 굉장히 능통한 인구들이 함께 저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어드바이서로서는 현재 창업 멘토 단장님과 그리고 공공 디자인 현재 진흥위원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영상 미디어 산업으로 올 초에 사업을 완벽하게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전환하고 나서부터 전년도 대비 약 1200%가 넘는 형태의 저희는 매출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두꺼비 노래가 굉장히 이 놀이터에서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빈집을 주면은 새 것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령 지역에게 새로운 비전을 저희는 선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디케이의 김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디케이 발표 들어보셨고요. 이제 투자자분들과 함께하는 Q&A 세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미션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궁금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빈집 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인구의 유입을 만들어내야 되고 혹은 뭐 유동인구 자체의 증가도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런 영상 매체에서의 강점이신 것 같은데 이 영상 매체가 주는 영향력과 물리적인 유입 인구의 증가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는 지역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영상들을 많이 찍고 있고요. 이번 올해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단편 영화를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관광지나 사람들이 잘 몰랐던 곳 그리고 좀 더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저희와 함께 진행했던 그런 브랜드들을 노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이 테스트 베드를 진행했던 영월이라는 지역을 가면서 약 90개가 넘는 빈집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리모델링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알아보고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보장되면서 사람들이 없는 빈집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그런 빈집이 어디 있냐? 접근성이 많은데 어떻게 그저 빈집이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고령 지역을 가면은 그냥 기차역 앞에 버스터미널 앞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라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휴가 특수 기간에만 돈을 버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샵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접근성 또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컨텐츠로 미디어 컨텐츠로 풀었다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 팀 구성을 보니까 그 컨텐츠나 이런 부분은 잘 하실 것 같은데 실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팀에 대한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네, 저희 팀원 중에 지금 저희 실제로 그 카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자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팀원이 지금 이미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보다는 각 지역에 맞는 리모델링 업체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고향이기도 해서 지역의 리모델링이나 부분이나 재건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바로 업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현재 지금 경북 칠곡에 있는 영동 꿀조합이란 부분과 MOU를 맺게 되어서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MOU를 맺었던 대부분의 지역들은 현지 지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아까 지역에 있는 용품 상품들도 있는데 저희 사업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저희 사업 모델과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나는 것이 1번이긴 하지만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저희와 함께 리브랜딩했던 브랜드들이 차후에 있는 세트장이 새로운 컨셉 스토어 샵으로 개발이 됐을 때 새롭게 프랜차이즈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차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리브랜딩된 제품들을 온라인화를 하게 됐을 때 이 해당 제품에 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영DK 발표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발표 기업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이제 5번째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발표는요, 돌봄 드림입니다. 돌봄 드림은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기업인데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저희는 세상 모든 발달장애인을 따뜻한 기술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돌봄드림에서는 스마트 조끼 허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착용자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이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입니다. 저희 스마트 조끼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조끼 판매 및 대여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끼 이외에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끼와 연동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분들과 또 실제로 판매를 했던 분들을 모두 다 연락을 드려서 제품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제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지만 저희는 마침내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 현재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돌봄드림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 조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조절하고 또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다 보니까 실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시장에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스마트 조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돌봄드림의 따뜻한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발달 장애인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마트 압박 조끼를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돌봄드림 대표 김지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8명 중 1명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발달 장애 부모님들은 항상 큰 돌봄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하루 종일 여러 종류의 치료기관에 내원하고 아이를 돌보는 데 일생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이 이를 만큼 그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 장애인 돌봄을 위한 시설, 환경, 복지,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돌봄드림은 수많은 발달장애 관계자를 만나보며 그들의 돌봄 부담을 해결해 줄 마땅한 솔루션 없이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돌봄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바로 저희 돌봄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요인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돌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인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에서의 변화 또는 일상에서 불안 증세를 느껴서 돌발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년 스마트워치 등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실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각각 해결하여 첫째, 발달장애인의 조끼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안정감을 줌으로써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둘째,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끼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착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여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든 솔루션을 통합하여 만든 조끼가 바로 저희 허기입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딥터치 프레셔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로 쉽게 말해 안아주는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이미 여러 실험과 논문으로 입증되어 있는 이 효과를 통해서 만든 조끼가 바로 저희 허기입니다. 허기는 생체 정보, 심박수와 피부 전도를 바탕으로 착용자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또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끼인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 시간과 압력의 세기도 설정할 수 있고 내부 튜브에 공기가 주입돼서 신체에 적절한 압력을 가해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압박 조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무겁거나 비싸기만 하고 심지어는 자동 작동과 사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조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기는 발달장애인 돌봄의 필수적인 스마트 조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조끼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주관적 지표와 화학적 지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주관적 지표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엠프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평균 수업 참여도가 조끼 착용 전에 비해서 조끼 착용 후에 2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화학적 지표의 경우에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타액에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분석해서 57%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줄 쓰고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2장 정도를 쭉 집중해서 쓴다든지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던 친구가 굉장히 빨리 수면에 든다는 여러 작업치료사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후기로부터 저희는 충분히 허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CCTV 영상을 구해서 조끼 착용 전에 굉장히 산만했던 아이가 조끼를 입고 나서 착석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따뜻한 조끼를 어떻게 세상에 처음 선보일까 고민하다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00만 원 정도 펀딩이 되었고 총 102벌의 조끼를 12개 기관에 기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침 1년 4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로도 등록이 돼서 제품 한 개당 약 15만 원의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끼 판매 및 대여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아이가 언제 불안함을 느꼈는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치료 교육관과 MOU 체결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 발달자의 가정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행복나라재단과 기부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벤처나라에도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엑셀레이팅을 받고 있고 전국 약 50개 이상의 기관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약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4개월 만에 매출 약 1억 원 정도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스마트 조끼와 또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에 법인 설립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왔는데요. 최근에 투자를 받아서 팁스에도 선정이 되어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금 약 20억 정도 조달을 한 상태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내년에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서울대 병원과 임상 실험을 통해 조금 더 효과에 대한 것을 검증을 완료를 하고 또 스마트 조끼 개발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스마트 조끼를 개발하려고 하는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돌봄 드림을 이끌어나가는 대표로서 저 김지우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창업 석사를 졸업하였고 과거 스타트업 대표 경험이 큰 힘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진석 CTO는 여기 어때, 그린카 등의 CTO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돌봄 드림에서 스마트 조끼 개발에 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의 개발자,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 또 패션 디자이너, 캐나다 현지 팀원, 또 필드에서 현재 치료 중인 작업치료사를 포함해 누구보다 조끼를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한 최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이스트나 서울대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돌봄 드림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에 벌써 많은 협력 기업들이 돌봄 드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돌봄 드림은 발달 장애 가정을 돌보고
나아가 작은 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드림, 저희가 끝까지 꾸준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드림 대표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돌봄 드림 발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저 투자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궁금한 거는 이제 경쟁사들이 한 2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경쟁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제 없고 해외에 이제 비슷한 중량 조끼랑 티자켓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중량 조끼 같은 경우는 압박 조끼고 말 그대로 단순히 무겁기만 조끼라서 성장 야동에 되게 골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조끼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 50억 정도는 달성하고 있고, 미국의 기업이었고 싱가포르 기업의 티자켓은 모터로 작동하는 조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자동 작동이나 사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쇠퇴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은 비슷하게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해외 경쟁사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차별점을 가져야지 훨씬 더 발달된 어티즘 시장을 넘어서 돌봄이 필요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조끼 기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네네. 이거를 혹시 일반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유니버셜한 디자인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패션 업계랑 이제 브랜드랑 협업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조끼가 그 허기 조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압력을 느껴지는 게 이게 꼭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가해졌을 때 저희가 이제 호텔 같은 데서 무거운 이불을 덮을 때 안정감을 받거나 죽 부위는 안을 때 안정감을 받는 효과가 다 딥터치 프레셔 효과의 원리이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집중력이 높아진 효과가 실제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발표하러 나와서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니까 네,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FMC 엔젤클럽 김하론입니다. 제가 뭐 다른 쪽 기업에서 주로 그 개발하신 그 아이템이 산업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의료 쪽으로 하셔가지고 좀 신선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모든 걸 잘 꾸미신 것 같으세요. 특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 어떤 그 보건복지부 그쪽에다 이제 보조 이제 의료장비를 해서 하신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맞습니다. 큰 시장 같은데 이쪽 그 B2G 시장이 관련돼서 어떤 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B2G 쪽 이제 진출 전략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등록한 거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 센터에서 인정하는 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가 첫 번째로 있고, 또 다른 이름은 비슷한데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있거든요. 지금 둘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다 각각 지원 사업마다 이제 정부 보조금이 다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인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직접 시군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함이 사실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런 방법을 잘 안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B2G 전략으로는 저희가 지금 벤처나라에 아까 등록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리고 그 국공립 복지관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매출 1억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국공립 기관, 최근에는 대전 특수교육원에서 이제 30개 정도 구입을 해주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특수 학교들에서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대전 지역에 저희가 소셜벤처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전에서 지금 바이럴이 돼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전국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처음에 대전 특수교육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발달장애 지원센터랑 MOU도 체결했는데, 이런 대전을 중심으로 이제 좀 더 전국에 있는 기관들, 국공립 기관들 위주로 좀 바이럴 마케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단은 공공주단 시장이라는 게 어떤 스타트업들한테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쉽게 지금 진입하시는 이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저도 해외 시장도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좀 사회적 기업이고 가치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 부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사실 만만치 않게 아까 그 산업 안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그 사회적인 해외 쪽의 시장도 G2B 시장에서 좀 잘 고려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돌봄드림의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5개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lk This Way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디스웨이는 업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해 반려견 산책템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대표 황신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저희는 개와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지구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접점을 고민합니다. 반려견에게는 스타일리시한 산책복을, 보호자에게는 산책 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이템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우리의 산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og Save the Earth, 반려견이 가장 행복한 시간 산책, 지구도 사람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가족 50%가 주 4회 이상 산책을 하지만 즐거운 산책을 도와주는 산책템은 아직 부족합니다. 산책 시 보호자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리시, 배변 봉투, 간식, 그리고 핸드폰과 지갑 등 이 모든 것을 챙기면서 반려견이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책은 반려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보호자에게는 종종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저희의 산책템은 보호자들이 마치 런웨이를 걷듯 즐겁고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워크디스웨이 산책템은 후디, 하네스, 핸즈프리, 리쉬와 워킹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템은 보호자들에게 새로운 산책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 과정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커머스 시장보다는 DIY 시장에 가까웠는데요. 더 이상 입지 않는 내 옷을 개옷으로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펫어페럴 시장의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봉제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보니 초창기 모델로는 시장을 확장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작과 상품화 단계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중대형견은 사람 옷 한 벌에서 충분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고 고객의 하나뿐인 원단을 망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지난하다는 지적 또한 받았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등 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 원단 수급, 아이템 특화, 주문 방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 노선을 고민하게 되었고 좀 더 효율적인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디벨롭하여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성한 서비스 모델을 실제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Green is expensive. 업사이클링은 이행 과정이 복잡하며 치러야 하는 비용 또한 큽니다. 이런 업사이클링의 한계를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저희의 강점으로 전환하여 반려견 산책템의 스탠다드가 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워크디스웨이를 입고 산책로를 걷는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Walk this way! 이상 워크디스웨이의 황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의 워킹 파트너 워크디스웨이입니다. 저희는 쏟아지는 의류 폐기물과 폐차 에어백 등의 산업 폐기물로 반려견의 업사이클링 산책템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워크디스웨이와 함께라면 반려견과의 산책이 런웨이가 됩니다. 저희 브랜드의 미션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산책이 멋지고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반려견 패션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연간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시장 역시 규모 6조로 유아동물 시장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려견 가족 50% 이상이 주 4회 이상 산책을 한다는 것인데요. 독일의 경우 반려견 산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을 만큼 반려견에게는 산책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산책 시장을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반려견에게 행복한 시간인 산책, 과연 보호자에게도 행복한 시간일까요? 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로 다행히 3마리를 한꺼번에 산책시킬 수 있는 리시는 구했지만 10분만 산책을 시켜도 줄이 꼬이는 듯 이 산책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즐거웠으면 하는 산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워크디스웨이는 워크디스웨이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반려견과 보호자의 산책이 산책에서 런웨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희의 아이템은 후디와 반려견의 하네스 그리고 핸즈프리, 리쉬와 미니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디 같은 경우는 패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핸즈프리 리시와 배변 봉투 그리고 핸드폰이 쏙 들어가는 미니백은 산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52 스트릿은 저희의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템을 평범한 마케팅으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반려견 용품이 아닌 패션 시장에 준하는 마케팅을 펼칠 예정인데요. 1년 52주 총 52개의 산책로에서 워크디스웨이의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전문 포토와 스타일리스트를 동원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나 페팸족 연예인을 초반에는 모델로 섭외하여 바이럴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일주에 3분씩 견생샷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로 게릴라 패션쇼입니다. 일상의 산책로가 패션 로드가 됩니다. 견주들의 성지인 연트럴파크나 서울숲, 한남동 거리가 게릴라 패션쇼를 통해서 런웨이가 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는 데이터 사업의 부가적인 가치도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종의 경우 사이즈나 성격 등으로 인해서 산책 유형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반려견의 정보를 고객에게 받아서 와펜이라든지 리시 그리고 산책 코스 등 다양한 최적화된 산책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형견과 노령견의 경우 산책 코스와 리시가 같을 수 없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시장으로는 원래는 중저가와 양산형 브랜드로만 포진해 있던 이 시장이 작년부터 자라, 랄프로렌 등과 같은 브랜드들이 펫 런칭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기능 이 두 군데를 같이 섭렵하고 있는 브랜드는 없는데요. 저희는 디자인, 기능 이 두 가지를 잡는 저 기회의 땅에 안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타겟은 MZ입니다. MZ세대 페팸족은 반려견을 단순히 동물이 아닌 내 새끼, 즉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동물권에 대해서 깨어있고 산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습니다. 또 특히 그들은 가치 소비를 지향합니다. MZ의 경우 편하게 즐길 수 있지만 자신의 취향을 확실히 드러내는 스트릿 패션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로 인해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명품 시장에서도 후디 라인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모 신생 브랜드는 독특한 그래픽을 티셔츠에 넣어서 3년 만에 매출 500억을 찍는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 특히 국내 스트릿 플랫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무신사의 경우도 지난해 거래액 1조 원을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밀레니얼 페팸족의 소비 심리를 정조준합니다. 저희의 모든 아이템은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후디의 경우 2년이 지난 기업의 재고, 2-3년이 지난 기업의 재고나 개인의 중고 후드티를 수급받아 제작합니다. 그리고 하네스는 폐차에서 수거한 에어백으로 제작하고, 리시와 미니백은 리사이클링 원사를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고객들은 저희의 제품을 소비할수록 쓰레기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착한 소비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란 사실을 모르고 봐도 매력적인 스타일로 MZ 고객의 스트리트 패션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ESG 사업, 하고 싶어도 못 사는 현실인데요. 사실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ESG 사업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많지만 실패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바로 원단 수급입니다. 업사이클링에 있어 원단 수급은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이 브랜딩을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어 원단 수급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의 팀 파워 때문입니다. 저는 8년간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크고 작은 브랜딩을 맡아서 먹디스의 브랜딩과 마케팅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원단 소싱은 업사이클링 전문가 저스트 프로젝트의 대표인 이영현 디렉터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영현 디렉터님은 대기업의 업사이클링 ESG도 자문을 해주시는 등 8년간의 다양한 업적으로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레코드에서 펜라인 디렉팅을 했던
김소당 대표님은 반려견 의류의 커스텀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브랜드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라이타뿐만 아니라 국내 신생 브랜드로 알려진 강혁은 에어백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그 가격은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더샵에서 5위에는 5위에 랭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워크디스웨이는 디자인, 산책, 환경이라는 세 가지 코어 밸류를 반려시장에서 확실한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IR을 통해 2, 3억 사이의 시드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런칭을 하고 2023년은 SKU를 확대하여 매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글로벌 산책템으로 확장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워크디스웨이와 함께라면 우리의 산책은 멋있고 쉽고 재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Walk This Way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역시 투자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15분 정도의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영균입니다. 업사이클이 사실 되게 힘든 일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소재들을 소재 구하기가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 소재를 직접 단독으로 생산을 하시는지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직접 만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원단이 수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수익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탁의 경우에도 수요는 많은데 더 이상 패천막을 구하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원단을 구하러 가는 팀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이루어낸 접점은 후드티와 이 하네스와 리시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업사이클링의 레시피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드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패션이란 아이템은 고객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지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고나 또 개인의 재고 등 이 후드티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확보해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원단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 산책을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해야 되는 인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하네스는 방수가 되고 또 방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원단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하네스를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 업사이클링이 되려면 저희가 밥이 언제 탈지 모르는 그 밥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네스의 디자인은 나중에 우측편에서 저희 하네스 디자인을 보실 수 있겠지만 디자인은 어느 정도 고정을 하고 이 외출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편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호스라든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분기마다 패션 브랜드라는 것에 집중하여 고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업사이클링의 원단의 변화가 고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효성에서 만들어지는 리젠이라는 원사가 있습니다. 페페트병을 녹여서 만드는 원사로서 이제 저희가 이 웨빙이나 리시는 저희의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원사로 원단을 직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업사이클링을 직접 해서 제품을 만드시면서 혹시 다른 경쟁사 대비 가지고 있지 않은 특허권이라든지 여기 적은 거 보시면은 사업 비용에 특허권을 적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현재 확보되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독보적인 회사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권리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올해 특허권까지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아시다시피 업사이클링에서 원단 수급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특허권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패션 브랜드, 이 반려견 용품에서 꾸준히
꾸준히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내년 단계에서 특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으로 특허를 내는 것은 저희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요 제품이 아무래도 많이 팔리려면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 어느 정도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아크메 드랍이라는 이제 후드티 브랜드는 베이비 페이스를 넣어서 후드를 팔았는데요. 원래 10억 정도 매출이었었는데 신세계 면세점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40억 매출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 쪽에서 글로벌 마켓을 열자마자 바로 그 다음인 3년 차에는 500억 매출을 찍었습니다. 단지 후드티를 팔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중국처럼 MG에 더 폭발적인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 반려견 용품은 반려견과 함께 사람의 패션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뭐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저희가 영위하고자 하는 제조품이 기능성 의류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SKU 확대 파이프라인이 좀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의류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능이 어쨌든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류에 비해서 이제 SKU의 뭐 자유로운 확대 같은 게 조금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뭐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징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다양화된 기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초반에는 이게 저희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브랜드를 계속 디벨롭 할수록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내년 9월에 런칭을 하고 나서 2023년 1월에는 봄 라인에는 후디를 굉장히 다양한 라인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반려견과 커플로 후디를 라인 런칭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올데이, 올 시즌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SKU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미니백인데요. 저희가 반려견과의 산책 시장을 보면서 아웃도어 애슬레저 시장을 보았습니다. 요즘 미니백 시장이 굉장히 열풍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명품 시장부터 그리고 뭔가 나이키나 이런 애슬레저 시장까지 밖에서 러닝을 하거나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다 이런 백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워킹백은 반려견과의 편리한 핸즈프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하게 최적화된 SKU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저의 배경에는 저는 로드사이클을 타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존에 2년 전만 해도 로드사이클링이 굉장히 대세였는데요. 현재는 그래블이라는 라인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블이라는 라인은 로드사이클과 같이 멀리 갈 수 있는데 자갈밭 같이 어디든 갈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전거에 다양한 뭐 헤드라든지 테일, 그다음 바디 등 다양하게 가방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가방들이 점점 더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SKU 확장은 사실 아웃도어 라이프에 있는 최적화된 커스텀된 미니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트라플로우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발표를 또 만나볼 순서입니다. 다음 발표는 엔젤 스윙인데요. 엔젤 스윙은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과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별 월별 구독료 방식의 결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의 혁신, 건설 현장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드론 데이터 솔루션 엔젤 스윙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기록하고 간편하게 측량하는 엔젤 스윙.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현장의 업무를 더 효율적이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고해상도의 2D, 3D 뷰어. 직관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한 CAD 도면 중첩 기능은 현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어줍니다. 높은 정확도의 측량 기능은 토공 작업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인 길이, 넓이, 부피 측정은 물론 계획고 대비 토공량을 산출하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종횡 단면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호환성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으며 편리한 공유, 인쇄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드론 도입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엔젤 스윙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 세팅, 드론 교육, 파일럿 서비스까지 현장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의 토공 물량을 주기적으로 산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엔젤 스윙을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리더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엔젤 스윙과 함께 건설 현장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가상화된 협업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엔젤스윙의 대표 박원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만든 분들, 그리고 인프라를 만든 분들이 바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건설업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많았고 보통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노가다. 근데 이 건설업에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은 많은 산업 중에 디지털 변환이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종 업계로 불리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도 20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리고 자동화로 제조업은 2배 가까운 생산성을 증대한 데 비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낭비되는 그 시간, 생산성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낭비되는 시간, 이 생산성의 문제는 너무나도 브로드한 문제입니다. 발주처의 발주 문화, 일하는 문화, 안전사고 리워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실제로 건설 현장에 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사고죠. 올해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광주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17명의 사망사고가 났었고 중대 재해가 일어났던 사고였는데 이런 사고 한 번으로 건설 현장은 올스탑되고 인명피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또 작업 결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재시공해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까지 발생해서 이 비용과 시간의 증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작업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당연히 안전사고도 날 수 있지만 작업 대기하는 인력과 장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건설 현장이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는 그 방법을 바로 기술에서 찾았습니다. 현장을 컴퓨터 안으로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저희 회사에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사용자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모습인 도면과 3D 도면들을 함께 중첩함으로써 현장의 진척 상황과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소통하는 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다수의 건설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한 엔젤 스윙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 현장을 만들어서 그 가상 현장 안에 유저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도면이 올라가고 이것 안에서 측량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특효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현장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는 사람을 현장에 보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죠. 또 현장은 회의를 하게 된다면 온사이트 기반으로 회의장에서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평균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엔젤스윙은 현장을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가상합니다. 웹 기반의 제품이고 아주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손쉽게 업로드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사 현장이 진척되는지를 컴퓨터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회의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계획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안전계획, 내일 굴삭기가 와서 안전계획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서 세운 계획인데 사실 이거는 도면 위에 세운 계획이지 실제 현황을 반영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이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획서이고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엔젤스윙은 이 솔루션을 현장이 업데이트돼서 가장 현장의 최신 지도를 기반으로 작업 계획을 세우고 소통할 수 있고 안전 미디어를 제작을 해서 위험한 작업과 내일 있을 작업에 대해서 명확한 소통과 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기존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빔과 같은 그런 솔루션이 아닌 아주 손쉽게 게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은 사용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엔젤스윙은 건설 현장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현장의 시공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나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점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점 하나가 정말 제대로 된 시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일이 측량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금 보셨던 것처럼 CAD 데이터가 3차원 현장에 입혀짐으로써 5분 안에 검토가 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측량입니다. 기존 1km 제곱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측량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14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엔젤스윙은 가상화된 현장에서 측량을 하고 하루 안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 빠르게 측량할 수 있는 데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국내에 있는 탑20 건설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70%가 이미 엔젤스윙과 함께 POC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파일럿 사업에서 이미 벗어나 이미 20현장, 10현장 이렇게 다수의 현장으로 국내 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누적 150현장에 현장에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도입된 드론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저희 회사의 경쟁 회사들이 있죠. 경쟁 회사들보다 데이터의 측량값의 정확도를 저희가 99% 이상으로 올렸고 경쟁사 대비 데이터 호환성이 좋아서 유저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데이터 호환성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저가 일일이 태깅해야 됐던 그런 불필요한 공정들을 딥러닝 기반의 AI로 자동화를 통해서 결국 절감된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젤스윙은 과거와의 기록과 측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과 소통이라고 하는 현장 작업자 중심의 그런 솔루션으로서 엔젤스윙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의 제품적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솔루션은 저희는 국내 시장의 약 800억 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시장 1.1조 시장부터 그리고 건설 현장을 뛰어나 물리적인 현장을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진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바로 내년부터는 글로벌 진출과 확대 계획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미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 현장들 덕분에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데 이 해외에 진출한 현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현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이 해외 시장까지 이 사스 비즈니스를 통해 확산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글로벌한 인재 20명이 모여 있고 이 중에 많은 개발자와 뛰어난 AI 엔지니어,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임팩트를 창출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현장에 일하는 문화를 바꿔가는데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엔젤스윙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엔젤스윙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가상 협업 플랫폼과 관련한 발표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우리 질의응답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해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발전이 더딘 그런 낙후된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우선 말씀 주신 내용상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혹시 건설 현장에서 고객사 측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필수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런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 케이스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유저분들이 한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최근 많은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유저들이 저희 제품을 다시 새롭게 개설하는 그 현장에서 추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유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제품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여러 가지 기능과 이 유저의 활용 케이스들은 사실 가상화된 현장을 통해서 유저가 원하는 목적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는 많지만 측량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어서는 기존의 작업 시간을 10배 이상 정도 단축시키고 그 비용 또한 10배 정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저의 베네핏으로 바로 와닿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측량 법을 변경하는 절차들을 표준 품셈의 등록을 통해서 드론으로 측량한 것들을 결국 성과물로 인정하는 그런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광팍이라고 하는 측량 도구를 사용하다가 GPS라는 장비가 나오고 건설 현장에서 도입돼서 사용되었듯이 드론 또한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지만 점차 빠르게 도입되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사실 없었는데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료 개념의 사스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현장에서 현장당 저희가 월별 과금을 받고 있고요. 현장의 현재 유저의 숫자는 무제한으로 저희가 풀어드려서 유저들이 점점 더 이 제품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유저 단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스 모델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매출이나 매출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5억 원 정도 되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배에서 3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도에는 저희 매출 목표가 1,000억이라고 하는 사실 되게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해외로 저희가 진출을 하기 때문에 현장 숫자가 거의 이제 무제한에 가까운 현장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고 매출 1,000억을 목표로 2026년 매출 1,000억을 목표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코멘트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발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엔젤스윙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젤스윙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발표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8번째 기업은요, 킹스파머스입니다. 킹스파머스는 대한민국의 양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ICT 스마트팜 동물 복지 농장을 구현해 고품질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도시 양계 분양 사업으로 남한의 양계장에서 건강한 프리미엄 청란 당일 가정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대표 여기혁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0.1%에 해당되는 그런 프리미엄 계란 생산업체인데요. 저희가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이 계산 형태를 지금 저희가 고안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을 주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사실 먹입니다. 배합 사료가 보면은 오메가6, 오메가3의 그 비율이 다 깨져 있거든요. 이게 1대1대 정상적인 이제 사료가 될 텐데, 이 배합 사료는 오메가6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배합 사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곡물만 한 20가지 들어가고 12가지 산야초, 그다음에 각종 토착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메가3, 오메가6가 1대1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이제 사료가 되는 거죠. 30년 건강하게 키워서 성게사로 옮기는 그런 바로 육주산자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성게산인데 병아리가 다 크게 되면 이제 이리 옮기게 되죠. 보시다시피 높이가 7.5m 되는 그런 돔하우스입니다. 킹스파머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고객들을 한 분 한 분 왕으로 모십니다. 어떤 왕에게나 아니면 그 궁으로는 가장 좋은 제품이 진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프리미엄을 생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물복지 농장을 하기가. 그러나 저희가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저희 킹스파머스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기대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68) 우리 국민들이 1년 365일 중에 무려 268개나 먹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먹거리 바로 계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계란 중에 무려 98%나 공장식 케이지 계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케이지라는 감금틀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 GMO, 오메가6, 착색제, 항생제, 촉진제, 살충제, AI 등등 우리 아이들이나 소비자들 입에 거의 매일같이 계란과 함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국내 양계 산업의 무려 98%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계란들은 좋지 않은 환경과 사료 때문인지 계란에서 비릿한 냄새까지 납니다. 이러한 국내 양계 현실에서 당사는 국내에서 가장 행복한 환경으로 닭들의 펜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시민들도 누구나 나만의 양계장을 분양받아서 여기서 생산되는 최고의 유정란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당일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농부들의 대표 킹스파머스의 여기혁입니다. 이미 2012년부터 OECD 국가들은 동물 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동물 복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은 1, 2%밖에 안 되는 이 동물 복지 농장을 향후 30%까지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동물 복지 농장들을 보면은 크게 평사식, 방사식으로 나뉘는데, 평사식은 평당 29마리의 밀식 환경에 여전히 GMO 배합 사료를 먹이고 있고, 반사식도 닭들이 한 달 만에 풀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실상은 사막화되어 있는 환경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들이고 오전까지 산란을 하고 오후에 방사를 시키는데, 집으로 들이면 평사식 같은 그런 또 밀식 환경입니다. 밀식 환경에서 방사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국내 2%밖에 안 되는 이 동물복지 농장들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인데, 당사는 국내에서는 가장 건강한 사육 방식인 자연순환 유기추산 방식을 지난 6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는 4,000평 부지에서 50년간 가업으로 내려오던 이 공장식 회사 5개 동을 다 철거하고 200평 규모의 높이가 무려 7.5m나 되는 돔하우스의 스마트팜 4동을 세웠습니다. 전정에는 이 넝쿨식물이 있는 식물 같은 그런 환경에 국내 최초로 룸별로 암수 20마리씩의 한 가정씩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 룸별로 칸칸이 방사장이 다 딸려 있어서 오전에 산란을 마친 닭들이 자기들만의 방사장에 나가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매일같이 이 미생물, 토착 미생물 안개를 뿌려줘서 개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팜에서는 냄새가 일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비는 ICT로 구현해서 빅데이터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양계농장 최초로 미생물 배양기에 연동된 발효 기계를 도입했는데요. 여기 무려 20가지 이상의 친환경 곡물, 그리고 산야초, 발효 황토, 미련 같은 곤충 등을 넣어서 24시간 동안 발효를 시켜서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건강한 프리미엄 청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란은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아주 건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껍질도 도자기빛깔의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깨보면 흰자위 속에 노른자가 파묻혔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먹이로 생산되는 이 프리미엄 청란을 룸별로 계약하는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드리게 되고 자신들의 룸 팻말을 룸별로 붙이게 되고 정기 배송으로 자신들의 로고가 새겨진 자신들만의 계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분을 첨가시켜서 나오는 이런 기능성 청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란 시장의 규모는 1조 8천억이나 되는 큰 시장인데 여기서 먹거리를 깐깐하게 고르는 소비층 5%가 바로 저희 타겟층입니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사업자 같은 이 고소득의 전문직 조직에서 벌써부터 분양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차차 분양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여 명의 정기 회원들에게 이 청란이 주기적으로 이제 배송이 될 예정이고,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포스코와 계약이 되어 있고 한수원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란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나만의 양계장을 가지는 이 양계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바로 그 깐깐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 정도 금액을 투자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룸별로 딸려있는 그런 방사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산되는 청란은 기존 회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1년 정도 데이터를 충분히 모집한 다음에 차차 분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두 종류의 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란과 씨암탉이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 수익을 보면은 이 약초란과 청란, 씨암탉 그리고 스마트팜을 한 분씩 분양했을 때 나오는 보증금 수익 이런 걸 다 합쳐서 연매출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사료 원물의 원가, 제품을 발송하는 택배 박스 택배 비용, 그리고 인건비, 광고비, 기타 비품에서 연 지출이 한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매출에서 연지출을 정산하고 여기서 보증금은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일단 수익에서 빼면 연간 영업이익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모델은 경주 1농장만 계산한 것이고 저희 포항 2농장도 경주 1농장과 같은 규모의 부지니까 후에 2농장이 준공이 되면 캐파가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들은 각종 박람회에서 한 80% 정도 모집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홈쇼핑과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 계란업계 최초로 홈쇼핑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국대 안에 있는 클래식 500이라는 시니 하우스에서도 저희와 이제 독점 계약을 원하고 있고 마켓클리에서도 우리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는 갤러리아 명품관 그리고 SSG 청담역 같은 곳에 좀 납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킹스파머스 왕의 농부들이라는 이름답게 청와대에 납품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주 1농장에 이어서 포항 2농장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분양하는 국내 최초의 양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슈퍼바이저를 육성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고 당사에서는 발효 사료를 판매하고 계란은 수급해서 판매하면서 업계 최초로 TV에 계란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킹스팜스의 팀 구성원은 20년 경험의 사육 전문가들 그리고 미생물 박사, 사료 전문가, 디자인 마케팅, CS 직원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268개나 먹는 계란 둘 중에 어떤 계란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킹스파머스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진 나만의 양계장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유정란을 당일 저녁 식탁 위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계란에 대한 생각을 또 달리하게 해주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킹스파머스의 발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브라더스 엔젤 클럽 차영국입니다. 지난 그 10월달에 그 미니 데모데이에서도 온라인으로 뵀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대표님. 질문을 두 가지 정도만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그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친환경 그 농수산물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자연드림을 예를 들면 여기에도 뭐 유정란이라고 해가지고 고급 계란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과 제품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워낙 그 뭐라 그러나 계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사실은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영업 마케팅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가실 건지 두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로 사육 환경 표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계란을 보면은 계란 난각에 보면은 그 산란 날짜 그리고 농장 번호 그리고 맨 끝 번호가 이제 4번 혹은 3번, 2번, 1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4번이 A4 용지만한 가장 좁은 케이지가 4번이고요. 조금 개선된 케이지가 3번이고 그리고 이제 풀어서 키우는 동물복지 농장이 2번, 1번인데 집안에서 풀어놓은 농장이 아까 말씀드린 평사식 2번 농장이고 방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1번 농장입니다. 말씀하신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이나 생육 같은 곳은 대부분 다 2번 환경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1번은 생산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지금 못 넘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닭들은 먹는 그대로 계란 속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드림도 저희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여전히 GMO 배합 사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처럼 이렇게 100% 발효사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완전 전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곡물만 20가지 이상 산약초 여러 가지 본준도까지 넣어서 국내에서는 가장 건강한 그런 계란 생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생란으로 판매가 됩니다만은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사실 이 가공란 시장이 우리나라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은 지금 40%나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가공란 시장 보면은 맥반석, 훈제란, 감독란, 요즘 반숙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푸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단이라든지 이렇게 이미 가공란 시장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공란, 맥반석, 훈제란 이 감독란들이 유통기한을 지난 것들을 수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독란도 상당히 그 염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워낙 프리미엄 계란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 시장에서도 아주 그 좋은 그런 가공란 시장을 만들어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으로 저희가 가공 시장을 이제 수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본투자파트너스의 신주현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출이 여기 이제 수익과 지출 내용을 주셨는데 이게 실현된 매출과 지출인 건가요? 아니면은 예상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스마트팜을 4개 동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완공해서 그게 풀로 생산되었을 때 나오는 금액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청란을 판매를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 판매하고 계세요?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정기 회원들이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게 지금 정기 배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회원들이 구독형 모델로 사고 그렇습니다. 있는 형태인 건가요? 예. 그럼 지금 말씀대로면은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현재 2,000명 가지고도 저희 청란 그 판매량이 딱 맞을 것 같고 그럼 이 농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재 2,000명을 이제 분양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이 농장이 되면은 포스코라든지 한손에도 지금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는 계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보니까 뭐 약초라는 하나에 1,000원, 개당 1,000원 맞죠? 우리 청란은 1,500원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가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예상치다라는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은 보기가 편할 텐데 이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스마트팜을 설치하시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억 정도. 그럼 BEP를 달성하시려면은 아직 한 좀 1, 2년 정도는 더 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담아주시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아주셔야지 본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마켓컬리에서 그 청란을 지금 판매하고 알고 있는데 마켓컬리에서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그 마켓컬리 그 청란 농장 제주도에 있는 블루에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쉽게 지금 품절이 되고 있고 청란은 그 야생닭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산란율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산란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1년 똑같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산란율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청기 농장이기 때문에
아마 마켓컬리에서 저희를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한 알에 1,900원입니다. 예. 그 계란도 지금 모자라고 있던 상황이죠. 네, 뭐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금만 보완하시면은 혹시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억 원 정도 투자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적으로 방사장이라든지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이제 분양으로 저희가 1농장의 분양이 끝나면 2농장은 지금 줄을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양기시장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킹스파머스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9번째 발표를 만날 시간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U2 시스템입니다. U2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성 디자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재난재해 발생 시 생존의 가치를 전하고 해외 체류 시 안전의 가치를 전하는 휴대용 정수 제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오염된 물을 깨끗한 정수된 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휴대용 정수기 퓨리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U2 시스템의 최재현 대표입니다. 저는 인간공학 기술사로서 UX 디자인 및 인간공학 분야의 종합 디자인 컨설팅 전문 회사로 창업하여 미래 산업 분야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연구 및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U2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성 디자인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사용 편리한 제품 제공을 하는 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는 기후변화 및 잦은 재난 재해로 인해 필수 요소인 물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명의 가치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터널에서 주연 배우가 터널에 갇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휴대용 정수기 제품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에 여러분들은 식수로 인해서 배앓이를 앓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퓨리스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최초로 분리형 필터 소재를 적용해서 현지 수질 상황에 맞춰 깨끗한 정수된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퓨리스 제품의 주 사용자 타겟층은 잦은 재난재해로 인한 지역의 주민이나 수질 오염이 심각한 국가의 여행자들, 선교사 및 군 훈련자 등 다양한 타겟 유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퓨리스의 실제 잠재 사용자의 분석을 통해서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도출하였으며 고객 세그멘트를 통해서 페르소나 및 커스터머 저니 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사이트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도출된 아이디어로부터 차별화된 기능,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생수를 돈으로 사먹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수를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된 퓨리스는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인 마쿠아케를 통해서 약 1270%라는 펀딩 성공률을 거두었으며 펀딩에 참여한 일본 고객들은 펀딩 참여 목적을 재난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니즈는 특히 정부 지자체 및 B2B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B2G, B2B 대상으로 마케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국가 보급사업 제품으로 사업화 확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하여 바이러스까지도 여과가 가능한 나노필터 개발에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1인 가구용 대상으로 보급형 간편 정수 제품 및 향후 5년 이내에는 바닷물 정수까지도 가능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퓨리스는 꼭 필요한 제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물이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물을 제공하겠습니다. 휴대용 정수기 퓨리스를 만드는 U2 시스템 최재현 대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부터 전략, 사업성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터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 배우가 무너진 터널에서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나를 봤더니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다 떨어졌을 때도 결국은 나중에 본인의 소변물을 먹고 살아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제품이면 이제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얻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쉽고 간단한 사용성, 휴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약 43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저희 제품은 상단과 하단 필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이 다르고 유럽의 수질이 다르고 동남아 수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런 휴대용 정수기 제품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유가 저희 제품은 필터를 다른 용도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수질에서도 다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단 캡을 보시면 상단 캡에 검은 마개를 열으면 누구나 이 얹혀진 이 정수된 물을 누구나 같이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관련된 디자인 특허, 디자인 등록, 국내 상표, 해외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특히나 까다롭게도 유명한 일본 후생성의 용출 시험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균 제거 시험 인증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특히나 해외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고요. 레드닷 디자인상이나 일본의 굿 디자인상, 국내 역시 그 굿 디자인 우수 디자인상을 받아서 역시 세계적으로도 디자인 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 타 제품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어떤 라이프 스트로라는 빨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도상 국가에 많이 퍼져 있고 이 제품하고 다른 점을 보시면 대부분의 현재 휴대용 정수기 제품은 빠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빠는 타입이라서 사실은 본인 말고는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어린이들도 이 빨대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유엔하고 이런 데들 접촉을 해보면 사실 이 제품은 이제 저렴한 조건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지 사실은 이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만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이 필터도 모듈형으로 되어 있고 역시 정수에서 펌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 한 30번 정도의 펌핑 작업을 하면 400cc의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제품의 장점으로서 어린아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사용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제품은 주로 야외용으로 좀 제품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피루시로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이 제품은 이제 현재도 지금 팔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디자인하고 개발 중인 제품 중에는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피루시 홈 제품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대비용으로 피루메리라는 브랜드를 지금 저희가 런칭하고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제 바닷물을 완전히 정수한다는 건 사실은 휴대용에서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완전히 바닷물을 정수하기보다는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바닷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온 담수물까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 물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수 정수 키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루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개발이나 이게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이 가격적인 이슈 때문에 잘 못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버설 정수 필터를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 제품 필터를 판매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좀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중요한 이슈는 지금 현재 모든 필터가 현재는 바이러스 제거한다는 게 거의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R&D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는 나노 필터를 개발하고 있어서 요즘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오미크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정수 가능한 제품으로 저희가 필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일단은 타겟층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재해가 많은 국가, 2차는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백패킹이 많은 단기 여행자들 제품으로 저희들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잠재적 이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70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방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5,300억 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꼭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B2B나 B2C, B2G로도 영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일본의 국방부의 전시회를
실제적으로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방부 쪽에 내년에는 저희 제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 아웃도어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익스트림 아웃도어 활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9,100만 정도 되고 아웃도어 산업 규모가 89억 불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B2C나 B2B 시장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해외 출장 가셔서 뭐 저기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배탈을 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그런 경우에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디자인 전문 인력들이 포진돼 있고 이 인력들이 현재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양산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터 기술에 대한 거는 그 참여 업체들이 따로 컨소시엄이 돼 있어서 별도로 나노 필터 같은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필터 제품까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일본 크라우드 펀딩에 약 1,270% 정도 이제 그 펀딩이 완료됐는데 이 펀딩이 시작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가지고 펀딩 목표가 이미 달성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후기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역시 이렇게 아웃도어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제품별 라인업을 보시면 저희는 제품이 플랫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필터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매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일본뿐만 아니라 뭐 불에 고리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루스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투 시스템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 내용 중에 그 고객군을 세분화해서 타겟팅한 점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일반인 관점 봤을 때 이런 좀 정수하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휴대용 물병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한 경우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계속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나라나 또는 해외 쪽에 생각하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집중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켓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변화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이 제품 만들 때는 국내를 대상으로 안 하고 그냥 해외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깨끗하고 일반적으로 생수를 쉽게 이제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 2020년도가 국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2021년도가 국내 매출이 또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좀 저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제품이 구매가 일어날 정도인데 저희가 뭐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만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뭔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거를 뭐 언젠가는 풀릴 수 있는 어떤 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뭔가 내가 캠핑을 가거나 또는 해외에 가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아마 준비하고 계시고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일단은 타겟군을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 쪽을 처음에 잡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의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인도 쪽에서 사실 진출을 하려다가 인도의 국방부 쪽에서 납품 승인까지 갔다가 막판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는 바람에 진출을 못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다음 베트남 같은 데도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가격적으로 보면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 이상은 정도 돼야만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할 3만 불 미만에 대한 GDP 국가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저가형 개념으로 이제 제품을 다시 라인업 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어저께 봤을 때 보자마자 생각났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이렇게 좀 B2G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첨언. 국내에서는 드문 케이스지만 국내에
군대에서도 이제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군인 중에 군대 부대 중에는 야외에 훈련이 많은 부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대는 당연히 물을 갖고 가지만 그 물로 다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좀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교육 자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FMC 클럽의 김아론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영상이 떠오르는데 첫 인상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제품 하신 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웃도어에 상당히 맞는 제품을 생각했는데 재난용으로 딱 지정하셔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범용성을 가지려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시장은 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는 사실 석회암 지질 관련돼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나오나요? 지금 저희 모듈 필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일체형 필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체형 필터 안에 있는 소재가 UF 멤브레인이라고 카본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실제 유럽에 갔을 때는 석회질을 걸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안에 이온 수지를 다 넣어서 하면은 석회질까지도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석회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뭐 물에서 많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카본이 된 이제 필터를 쓰면 물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합된 필터를 갖고 다니면 제가 뭐 유럽이나 동남아나 관계없이 다닐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면 나 한번 테스트로 내 소변물 한번 받아보고 정수해서 먹고 싶어. 가능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품 개발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 소변물을 받아서 먹어봤더니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소변물은 무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묻지도 없고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확산성을 가지려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외 쪽에 관련돼서 인증 따로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인증은 현재 일본 쪽으로만 돼 있고요. 일본의 인증 자료가 있으면 세계적으로도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번째 이렇게 유투 시스템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발표 만나볼 텐데요. 10번째 발표는 플리마코 협동조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리마코 협동조합은요,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소비와 생산 브랜드 플랫폼을 개발 그리고 확산하는 기업입니다.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로컬 비즈니스 디자인 브랜드 양성과 제조 판매 플랫폼에 대한 내용으로 또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리마코 협동조합 김혜연입니다. 저희는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제적 문화예술을 창출시켜 나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청년 마을 기업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기업이기 전에 내가 사는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미션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미션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 일자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자입니다. 이 미션에는 무한한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발견입니다. 저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는 지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시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브릿지 디 마켓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청년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 작가들과 함께 브릿지 디 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전국의 주요 5대 마켓까지 선정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연간 매출 60억 원 가량 가까이 되는 큰 매출의 성과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개발한 위드그랜드라는 브랜드는 더 특별한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구 지역에는 굉장히 크게 핵심적인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는 시니어와 하나의 세대는 청년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두 세대가 서로 만나 같이 어울려진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청년 작가들은 어르신 분들에게 패턴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나온 패턴을 디지털화 시켜서 저희 청년 작가들이 다시 재디자인해서 상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희 위드그랜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인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상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시켜나가는 그런 제작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으로 접목시킨 것은 바로 상품의 제조에 디지털 과정을 추가시킨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드그랜드는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시니어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시니어와 청년 작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노령화 문제라던가 시니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시니어와 청년 세대는 같은 소비자와 생산자이다. 안녕하십니까? 플리마코 협동조합 김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브랜드는 시니어 디자인 로컬 비즈니스 브랜드 위드그랜드입니다. 저희는 다음 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노령화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는 동구는 21.6%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5위라는 수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다른 세계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노령화 사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더 이상 저희는 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적 형태를 가져오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이는 복지적인 차원이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추가시켜서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세대, 소비와 생산의 주역으로 시니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더 마더, 그랜더 파더, 모든 청년들에게 불리는 그 이름과 함께 만들다, 세대를 통합시키는 브랜드 위드그랜드입니다. 보시는 이 상품은 위드그랜드 첫 시즌 상품 중 하나입니다. 색다른 패턴과 문양, 감각적인 색감, 최근 트렌드인 그런 패턴 패브릭 상품인데요. 이 상품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72세 할머니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세심한 그런 드로잉 작업이 어려웠던 할머니는 색종이 가위질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 문양을 창작해 주셨고, 이는 이야기가 담긴 상품으로 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아트 클래스를 열었는데요. 그중 너무 예쁜 문양과 컬러가 있어서 포스터로 저희가 뽑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편집샵에서 판매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거는 의외로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와서 저희들의 주요 고객들한테 높은 매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저희는 지역과 세대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연구했고, 새로운 시대의 세대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시니어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함께 도와줄 지역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형성하고, 시니어 패턴 클래스를 통해서 상품의 주요 패턴을 이끌어낸 다음 전문적인 패턴 디지털화를 시켜서 상품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따뜻한 가치를 가득 담은 무형의 것과 함께하는 저희 브랜드로서 추억과 기억 그리고 지역을 담을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까지 구성을 하였습니다. 색종이로 패턴을 만들며 어르신들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가치를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첫 시즌 그들의 이야기 중에 위 사진의 상품명은 YDA입니다. 상품명은 양동안 할아버지의 이니셜입니다. 4가지 컬러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만들어낸 위 상품명은 CMJ, 바로 최미자 할머니의 상품입니다. 심플하면서 독창적인 또 패턴 문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니트 블랭킷은 상품명은 OJH입니다. 오지연 할머님의 작품입니다. 아기자기한 귀여운 모양의 파우치는 KSR, 강솔의 할머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든 위드그랜드의 상품에는 각 상품의 기본적인 디자인, 제품성은 물론 각 지역의 향기와 추억 그리고 기억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USB와 QR코드에 함께해서 어느 때와 이 상품은 가치로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들의 지속적인 경제 플랫폼으로서 해당 상품의 순이익의 3%는 작품을 만드신 시니어에게 전달되어져 경제적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수별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패턴 클래스들은 시니어 패턴 강사 수료증을 발급받아 강사로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상품의 디자인과 활용성만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가치를 담은 위드그랜드는 모든 세대를 이렇게 담아냅니다. B2B 전략으로는 시니어 관련 정책 사업을 주요 부처와 각 지역 기관과의 밀접한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서 운영체계부터 지역별 관광형 상품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임을 확인시키며 기업과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과 대중적 소비자층을 위한 팝업 스토어, 전시 플랫폼, 매니아 고객층을 위한 콜라보 상품 등을 개발하여서 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점적 역할을 할 대중 고객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끊임없는 가치 전달 포인트를 확장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토리와 가치 전달력을 필요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오늘의 집 이러한 스토리 마케팅에 저희는 주력할 예정이고요. 22년 말에는 브랜드만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완성하여서 보다 가치 전달과 사업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매출의 비율은 대중 소비자들을 통한 목표를 더욱 높게 잡아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드그랜드는 시작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저희가 크리에이트 바이 크리에이터로서 시작을 하며 바로 서울에서 22년 말에는 확장을 하고 23년에는 주요 도시인 부산, 제주, 전주로서의 플랫폼의 역할도 확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령화 사회는 저희가 한 나라가 아닌 세계 주요 문제점이기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발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새로운 경제적 관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매출 목표는 확장 규모에 따라서 24년 최소 300억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특별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모듈 시스템으로서 조직을 전문화된 디자인 조직으로서 구성을 하고 그 모든 조직의 가치 전달과 매뉴얼을 바로바로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터치가 가능한 유닛 형태의 새로운 모듈 시스템의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플리마코 협동조합은 이렇게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만든다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며 총 74명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실질적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2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2번째 미션인 것은 바로 창작자들이 자신의 상품 창작물을 연구에서부터 시범 운영 그리고 사업화 과정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어느 누구나 창작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3가지 플랫폼은 저희가 실제로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두 3개 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과 창작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중에 브릿지 디마켓은 신규 창작자 약 90팀 그리고 연매출 60억 원, 전국 주요 5대 마켓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많은 흥행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재 상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상생 오픈샵은 8번째 파장으로서 3층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월 매출 3천만 원, 연매출 3억에서 3억 5천만 원 되는 것을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MZ 소비자들을 겨냥한 전문 VMD 매뉴얼까지 형성되어 있고 초기에서 중단기 단계까지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 모두 다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사실 전국의 주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많이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적이면 실질적인 지역의 브랜드를 발견하고 운영 중인 저희는 지난해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20 예술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로컬 비즈니스를 누구보다 잘 발견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고 네, 창업 이후 확장성, 규모를 인정받은 우수상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네,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게 무엇인지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저희 플리마코 협동조합에서 이번 위드그랜드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형성할 브랜드임을 확실히 제안드리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이시스타 파트너스의 송진영이라고 합니다. 마리몬드란 브랜드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이 브랜드 위드그랜드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이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컨슈머들에게는 어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 구성하고 계신 74명의 아티스트 분들께서 혹시 B2C 비즈니스 사업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판로 쪽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럼 사실 저도 컨슈머 중에 한 명으로서 구매하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신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매출의 규모도 60%를 B2C로 저희가 두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저희 MZ 세대들을 저희가 주요 타겟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74명의 청년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발견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많고 그 청년 작가들이 사실은 개인 팔로워가 1만 팔로워 이상인 청년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홍보와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스토리 전달 마케팅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까 이제 할머니 한 분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오디지라고 플랫폼을 아시죠? 그래서 오디지처럼 이야기를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또 나의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할 예정이고 그 유튜브 채널도 뭐 저희 개인의 채널을 만들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별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 스토리 진행식으로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요. 또 커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스타나 SNS 같은 경우로는 저희가 이제 커툰 형식의 의미 전달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작가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팔로우 형태로서의 홍보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크라우드 펀딩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거를 지금 당장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정말 가치가 계속 제대로 전달되진 그 시기와 타이밍이 너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먼저 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킹 시간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지역 확장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 사업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로컬, 지역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창출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이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로직이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진출을 할 때는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다른 지역들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또 컨설팅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로컬로만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근방에 있는 또 전라남도에 있는 뭐 목포나 여수 막 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마케팅 기법, 마케팅 홍보 효과로 가져가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 더 나아가서 서울이지만 뭐 특별 대도시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또 그 안에서의 어떤 한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와 가치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많이 알리고 나서, 그리고 부산 또한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로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기업 플리마코 협동조합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10개 우리 혁신 기업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